YMCA에서의 클레멘타인의 일은 본 궤도에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클레멘타인이 주관하는 주보의 수는 마침내 9으로 늘어났다. 윈스턴이 강요직을 사퇴하고 두 처칠 가족들이 하나로 합쳤을 때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하나의 경제 조치로서 자동차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의 일은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클레멘타인의 주보들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클레멘타인은 넬리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넬리는 1915년 8월에 버터렘 로밀리라는 중년과 약혼 중에 있었다. 잘생기고 매력적이며 용감한 그는 훈장, 청동 무공십자 훈장을 받았다. 훈장까지 받았으나 머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 건강이 좋지 않았다. 넬리는 그가 부상병으로 집에 송환된 후에 만났다. 클레멘타인은 동생의 행복에 대해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어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그 애는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단지 그에 대해 동정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애는 지난 일주일 동안 파혼해 버릴까, 연기할까, 아니면 당장 결혼해 버릴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아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일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애는 내가 그녀의 결혼 연기 의사를 전해 지지했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 12월 4일의 결혼식에 대해 한마디라도 반대 의사를 표한다면 결혼한 후에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군인은 이 결혼은 성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윈스턴도 클레멘타인과 같이 결혼에 대해서 걱정을 했으나 결혼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클레멘타인과 의견이 같았다. 그 무렵 또 하나의 결혼이 런던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은 비올렛 에스퀴드가 자기 아버지의 비서인 모리스 본햄 카터와 결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의 편지는 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윈스턴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 깊이 언급하고 있었다. 11월 28일 일요일에 클레멘타인은 윈스턴에게 편지를 썼다. 당신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언제 휴가를 얻을 것 같아요. 제가 파리로 갈까요? 아니면 당신이 집에 오시겠어요? 당신에게 걱정이 될 만한 요구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의무 이상으로 참호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군요. 다른 장교들은 훈련을 통해서 추위와 더위에 단련이 되어 있으나 당신은 더운 방에서 앉아 하는 일을 하다가 가장 비참한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어요. 당신의 생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주세요.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식사는 참호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장에서 하나요? 데일리 메일지는 저에게 거의 매일 전화를 걸어서 처칠 소령으로부터 소식이 왔느냐고 묻는군요. 처칠 소령이란 말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저는 다른 어느 직위보다 이 직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을 생각하면 저는 모든 실망과
슬픔을 잊게 되는군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서 무사히 저희 품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침 식사 때에는 당신 자리에 사라가 앉아서 식사를 해요. 안녕히 계셔요. 저는 당신의 편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읽고 또 읽는 거예요. 11월 30일 윈서턴의 40일의 생일에 윈서턴의 중대는 8일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참호에서 나왔다. 윈서턴의 중대는 3시간 동안 포탄 세례를 받았으나 부상당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 병사들은 모두들 기뻐서 윈서턴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윈서턴의 중대가 일선 근무에서 해제됨에 따라 윈서턴은 척탄병들과 작별하게 되었다. 그의 송별식에는 따스한 온정과 우위가 깃들었다. 그가 2주일 전에 받았던 차가운 대접과는 대조적인 것이었다. 윈서턴은 존 프렌치 경을 보기 위해 세인트 오마에 있는 총사령부로 돌아갔다. 윈서턴이 2주일 전에 존 프렌치 총사령관을 방문했을 때 존 프렌치 경은 윈서턴에게 여단 사령관직을 제의했고 수상도 그러한 임명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했었다. 그러나 윈서턴이 총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존 프렌치 경은 영국으로 소환되었다. 윈서턴은 존 프렌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캐번 경과 점심을 했다. 캐번 경은 윈서턴에게 여단 사령관이 되기 전에 대대를 맡으라고 충고했다. 이 충고는 윈서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클레멘타인을 분명히 기쁘게 했을 것이다. 그것은 윈서턴이 총사령부에 있는 동안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이다. 12월 4일에 윈서턴은 유쾌한 논조로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모두들 나보고 5살이나 더 젊어 보인다는군요. 그런데 지금처럼 건강하고 기분이 좋은 때는 없다오. 윈서턴은 파리에 있는 기간 중의 대부분을 전선이나 전선 가까이에서 보냈으며 클레멘타인과 윈서턴은 거의 매일 서로 편지를 했다. 이 편지들은 지극히 흥미가 있고 감동적이었다. 클레멘타인과 윈서턴의 전기 작가들은 윈서턴과 클레멘타인이 한 가지 특전, 다시 말하면 그들의 편지가 총사령부를 통해서 왕래되었기 때문에 검열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윈서턴의 편지에는 마치 학생이 집에다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이 거의 항상 음식이나 기타 위안이 되는 물건들이 급히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할당 식료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음식을 조그마한 것으로 한 상자씩 매주 보내주겠소. 정어리, 초콜릿, 병에 담은 고기,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보내주시오. 그리고 새 만년필도 보내주시오. 내 만년필은 바보처럼 잃어버렸소. 이 편지를 쓴 지 이틀 후에 윈서턴은 클레멘타인에게 다시 편지를 썼다. 나의 그 오래된 브랜디 2병과 복숭아 블렌디 1병을 보내주겠소. 그리고 조끼와 짧은 양말을 보내주시오. 또 갈색 가죽 장갑도 보내주시오. 그런데 처칠이 부탁한 음식들이나 옷, 그리고 여러 가지 비품들이 도착하지 않아 처칠은 약간 불편을 느꼈다. 클레멘타인은 크게 걱정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클레멘타인이
소포들을 총사령부로 보내지 않고 척탄병 부대로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윈스턴은 척탄병 사령부로부터 12월 10일에 첫 번째 음식 소포를 받았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침낭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음식이 든 상자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소포 전선에는 이상이 없게 되었다. 12월 3일 밤에 존 프렌치 경은 수상과 상의를 한 후 총사령부로 돌아왔다. 이날 밤 존 프렌치 경은 윈스턴과 2~3명의 친한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에스퀴드는 존 프렌치 경이 사령관직을 그만두기를 권했다. 존 프렌치 경은 사령관직을 내놓기가 싫었으나 점잖게 처신하기로 결심했다. 이날 저녁 모임에서는 윈스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다. 그래서 윈스턴은 그 다음날 클레멘타인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프렌치에게 대대를 맡겠다고 했으나 그는 거절하더군요. 그리고 여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의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묵인했지요.